주식을 하면서 매매를 참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싸하게 생각을 해놨는데 그걸 참았을 때 주가가 결국에 오르게 된다면 놓쳐서 아쉽다는 생각에 지배당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 또한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 폭락장들을 찾아보면 사이드카 수준으로 폭락하는 공포장이 찾아오기 전에는 항상 평소 대비 거래대금이 뚝 끊겼었습니다. 폭락장에 대한 제 데이터 수치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 거래대금 감소가 폭락을 예고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차피 지금은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한 번 삐끗거릴 때마다 잃는 게 더 많을 수가 있어서 갑작스럽게 변하고 있는 지금 시장에서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지금 거래대금을 보시면 2월 21일 오늘 기준으로 코스닥 거래대금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조 8천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 수치가 2020년 3월 대폭락장 전 데이터를 보시면은 이때 좀 적게 나왔던 게 3월 4일, 2020년 3월 4일에 5억 6,600억치 나왔는데 이때 이후로 거래대금이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2년 만에 나오는 최저치 거래대금으로 2년 동안 거래대금 평균을 보시면 코스닥이 잘 나갈 때는 하루에 15조씩 나오고 뭐 평균 10조 원 정도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거래대금이 완전히 반토막이 났습니다. 거래대금은 저에게 정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단기 매매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돈이 몰리는 곳, 시장의 중심에 있어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나오고 자리가 많이 나오면 수익을 챙길 확률이 당연히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거래대금이 시장에서 완전히 뚝 끊겨버렸습니다. 다들 LG에너지 솔루션 때문이라고 일시적으로 생각하셨겠지만 생각과 달리 이미 올해 1월 오스템 임플란트를 시작으로 수많은 개미 뒤통수 치는 회사들 때문인지 아니면 지금 증시의 추세가 완전히 끝이 났는지 투자 심리가 완전히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게다가 요즘에 장난이라도 치듯이 전쟁 리스크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위아래로 그냥 가지고 놀고 있는데 욕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움직임이 절대 아니고 지금 확실한 것은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악재를 빼놓고 본다면 호재보다 악재가 많은 상황이고 뭐 전쟁 같은 악재가 소멸되게 된다면 악재 소멸로 인해서 증시가 호재로 변해가지고 일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확실한 것은 추세가 하락 추세라는 겁니다.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동안 무적이라 불리던 나스닥 역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전에 이 정말 강했던 나스닥,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나스닥이 현실적으로 보면은 여기서 다시 반등해서 추가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으며 이런 각도로 상승한 나스닥이 갑자기 내려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12,500을 깨서 11,000 근처까지 내려온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건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하락 추세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 거래대금까지 줄고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폭락장 전에 거래대금이 좀 줄어드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2018년 10월 시장, 이때도 시장이 장난 아니었었는데 이때도 폭락하기 전에 거래대금이 갑자기 고요할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보시면은 그전에도 2018년 6월 이때도 10조 원 가까이 좀 평균 거래대금이 이때 많이 올라간 상태였는데 이 거래대금이 갑자기 서서히 끊기더니 몇 번 위아래로 반복했다가 결국에는 갑작스런 엄청난 대폭락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 좀 현실적으로 본다면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듣기 싫으시겠지만 또 폭락을 원하는 건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심한 폭락장에서는 사이드카까지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시장이 계속 내려간다 하더라도 사이드카까지 가는 시장은 없었습니다. 지난 대폭락장 이후에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 없었는데 진짜 공포는 사이드카가 걸리는 시장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런 시장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신용잔고가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저가 매수를 활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 편한 시장 때문이었는지 제가 거래대금만 믿고 편하게 매매를 했는지 최근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일단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할지 또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적응하면서 돈을 빼먹을지 천천히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실력이 부족하거나 제 성격 자체가 조심스럽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데 확실하게 많이 달라졌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실 텐데 실제로 최근에 지수가 며칠 동안 상승이 나오는 것 같다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황금선 아래라는 것,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종목을 선정하는 것도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주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신규로 들어가서 예전처럼 빼먹으려 한다면 지금 종목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굉장히 초라한 상태까지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들었으며 이렇게 거래대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시간외를 이용하는 주포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정규 시장에서 올리기 힘드니까 시간외를 이용해 가지고 매물대도 없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시간의 거래를 이용해 가지고 최근에 아무 이유 없이 상한가 가는 종목들, 특히나 신규주 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원래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수급이 꼬일 만큼 꼬여 있습니다. 위에서 물린 수급도 많을 것이며 올랐다 하면은 매도가 쏟아지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매집이 되지 않아 가지고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외국인 세력이라든지 다른 조막손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종목을 놓고서 그걸 작업하려 했을 때 원래 시장에서 상장되어 있는 복잡한 주주 구성의 종목보다 당연히 신규주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규주 쪽에서 시간의 거래 억지로 올리는, 좀 인위적으로 올리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 상한가 갔다가 정규 시장에서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바이오 FDNC, 이게 갑자기 시간의 거래 상한가에서 체결되었습니다. 상한가에서 체결된 상태 보시면 갑자기 75만 주 쌓아놓고 첫 체결부터 상한가에서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험해수 쌓아놓고서 VI까지 걸리게 했다가 체결 전에 빼가지고 한 2, 3%부터 시작하는 종목들은 수없이 많이 봤지만 첫 체결부터 이렇게 상한가에 체결시키는 것은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일단 정규 시장에서 힘도 쓰지 못했던 것을 75만 주나 쌓아놓고 시간의 거래 상한가를 보냈다는 것 자체가 인위적이라는 것인데, 이때까지 10년간 제 머릿속의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식으로 물량을 쌓아놓고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가 아니라 좀 애매하게 1%라든지 2, 3%라든지 올려버리면은 5% 정도 올린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에 운 좋으면은 조금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던가 아니면 결국에 주가가 K옥션 같은 종목처럼 무너져가지고 끝까지 내려가는 종목들이 거의 대다수였는데 상한가를 가는 데이터는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셈스를 비롯해서 바이오 FDNC, 아셈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장후 시간에 물량을 쌓아 놓지 않고서 상한가를 보냈는데 바이오 FDNC는 75만 주나 쌓아 놓고서 보냈습니다. 운이 좋다면은 아셈스처럼 시초가 형성되고 잠깐 올랐다가 윗골이 달리던가 이렇게 상한가 가면은 다음 날도 먹을 자리가 생기겠지만 이런 데이터는 제가 처음이라서 확실하게 단정을 지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이오 FDNC가 상한가가 아니라 다른 종목처럼 2, 3%좀 애매하게 마감을 했다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텐데 일단은 상한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확실한 것은 인위적으로 올렸다는 것이며 인위적으로 올려도 이런 상한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망가져서 이런 곳에서 이런 집밖에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도를 파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자, 지금 인위적이라 하더라도 신규주 쪽에 관심이 쏠리실 텐데 바이오 FDNC 같은 경우에는 첫날의 고점이 25,200원입니다. 시간의 거래 잔량이 많이 쌓여 있는 상태라 첫 체결되고 나서 한 50만 주였던 것 같은데 50만 주에서 100만 주까지 쌓이면서 일부러 전시라도 하듯이 쌓아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의도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 의도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세력이 갭 띄우고 나서 잠깐 올리고 팔아먹을지, 아니면 끝까지 올릴지, 아니면 갭만 띄우고 그대로 팔아먹고 도망갈지, 그거를 제가 당사자가 아니라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상한가까지 가는 상황은 데이터가 거의 없는데, 이때까지 데이터를 보면은 상한가 가는 상황을 제외하고선 저런 식으로 인위적으로 물량 쌓아놓고 올리는 경우는 성공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K옥션 꼴 나오는 건데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잘된 적이 나중에 며칠 지나가지고 거의 없으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신저가를 갱신하는 것 뿐이지, 물론 장중에 잠깐 반짝인 적은 있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던질 수도 있겠지만 던지지 않고 잠깐 반짝였다가 결국에 내려오는 종목들,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 특이사항이 상한가까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공격적인 분들은 이번 특이사항을 믿고 이번 처음 분위기를 보고서 공격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고, 그 전에 잘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성공 확률로 봤을 때는 성공 확률이 낮은 편이라서 그 낮은 편에 소중한 돈을 걸지 않습니다. 나쁜 점을 본다면 그 전에 데이터가 확실한 것이고, 좋은 점을 본다면은 이전에 없었던 데이터가 추가가 되어서 상한가까지 가는 상황이 발생. 일단 바이오 FDNC가 시초가가 얼마나 뜰진 모르겠지만, 시초가가 만약에 첫날의 고점인 25,200원 이 근처에서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좀 일시적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초가가 만약에 이쯤에서 형성이 된다, 그러면 잠깐 밀린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받아주는 매수세는 있을 것입니다. 이걸 눌림으로 해석하고, 여기서 잠깐 눌렸을 때 매수하면은 반등하겠지, 이 자리까지 반등하려고 하면은 매수세가 당연히 서로 들어올 것이니까 일시적으로는 지켜주겠지, 그리고 이걸 지켜주는 순간에는 당연히 주가가 잠깐 크게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매수세가 이 근처에서는 많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처라면은 대응이 좀 쉬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가격이 아니라 갑자기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시초가가 24,400원보다 이 100만 주 쌓인 잔량의 가격보다 훨씬 더 낮게 시작한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25,000원보다 훨씬 더 높게 막 20% 이상 터무니없이 높게 시작한다면 더욱더 불리하게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내가 그 전에 데이터 상관없이 이번에 특이사항만 보고 매매할 거면은 이 근처에서 공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 찝찝한 게 75만 주, 100만 주 개인들한테 대놓고 들어오라고 손짓하고 있는데, 이런 거 성공하면 안 그래도 거래대금이 끊긴 지금 힘든 시장 5% 10%를 쉽게 벌어들일 수 있겠지만, 실패를 하게 된다면 내가 의심하고 있던 부분이 몇 개씩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당했다는 것에 자책을 느낄 것 같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상승이 만들어졌으면 차라리 시간의 거래가 아니라 정규 시장에 올려가지고 마감을 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가지고 놀기 쉽고 이리저리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시간의 거래에서 올려서 좀 아쉬울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끊기면서 확실한 것은 아직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나스닥 또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웬만해서는 그냥 마음 편하게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10만원 20만원 노린다 하더라도 잃어버릴 수 있는 돈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이 종목 저 종목 찔러보면서 이 종목에서 10만원만 먹고 나와야지 하고 들어갔다가 50만원 100만원이 아무렇지 않게 깨져버립니다. 이런 분위기의 시장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고 현실적인 대응책을 스스로 잘 만드시기 바랍니다.
주식을 하면서 매매를 참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싸하게 생각을 해놨는데 그걸 참았을 때 주가가 결국에 오르게 된다면 놓쳐서 아쉽다는 생각에 지배당해가지고 결국에 나중에 매수 버튼을 누르는 자신을 보게 될 것이지만 이 또한 스스로 극복해 나가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